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라이나에서 표적 항암제 특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험이 좀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쉬워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렌지라이프 100% 자회사로 신한금융이 편입시킵니다. 이 기사까지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별미로 미슐린 가이드 서울 2020 발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암 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 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불응성 3, 4기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존 여부가 달린 최후의 암 치료 수단이 바로 항암 치료인데요. 이 항암 치료가 또 아시다시피 이제 정상 세포도 공격해서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항암 치료가 있고 이제 그 암세포만 공격해서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해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이 치료가 있는데 이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해서 이러한 특약이 개발됐다라고 합니다. 12월부터 판매 예정인데 암 진단금을 가입하느냐, 수술금을 가입하느냐, 또는 입원금을 가입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특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진단금은 통상 1회만 나오죠. 물론 이제 계속 주는 안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 회당 지급되는 부분들, 입원 같은 경우도 길어지게 되면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최근에 입원에 대한 장기 입원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수술이나 진단금 쪽으로 이제 컨설팅이 맞춰지는데 과연 가장 큰 이제 핵심은 보험료겠죠. 보험료에 대한 효율 이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이제 이 보험이 출시하게 되면 가입 설계를 해보고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9.15% 지분 일부 확보하고 이번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40.85%인 나머지 잔여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완전하게 이제 그 자회사로 편입을 시킵니다. ING 생명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고 누구한테나 익숙하죠. 그 브랜드 네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또 새로 거듭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은행 사업을 강화하고 리딩뱅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보험이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부터 얘기를 하냐 민원 얘기부터 합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 48,600건에서 지난해 51,100건으로 증가했고 또 대부분의 민원을 보게 되면 지급 관련 민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해 34.5%또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험을 어렵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까지 되레 더 좋지 않아졌다라고 합니다. 점수를 내보니까 이게 몇 점이냐면 60점 미만은 이제 미흡이고 60점에서 70점이 보통인데 거의 미흡 단계죠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 도움이라는 게 어렵고 이런 것들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보험을 17년을 했지만 아직도 보험의 1%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계속 바뀌고 광범위한 부분이 정말 보험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보험이라는 게 또 보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만나고 때로는 법무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이제 보험사 싸우는 분들도 만나는데 보통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약관 같은 거를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을 통한 이제 시각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같은 걸 찍어놔서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보게 되면은 동영상으로 연결이 돼서 설명을 좀 쉽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품명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가족사랑 모험
이건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바뀌고 간편한 Ok보험, 간편한 OK 건강보험. 실제 이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보상의 어떤 특징을 이름에 꼭 이제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갱신형 여부도 꼭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유배당이나 무배당이나 해서 유자 무자를 붙이는 것처럼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에게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원클릭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포털로 이제 잡아서 손쉽게 이제 그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뭐 사고 난 차량 여부를 확인한다라는가, 뭐 중고 가격을 확인한다라든가, 또 접속해서 보험료가 제일 싼 회사를 또 검색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려운 보험 좀 쉽게 한다는데, 뭐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기에 제도나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보험이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쉐린 가이드, 뭐 이건 이제 보험 재택 관련 기사는 아니지만 미쉐린 가이드가 2020이 발표가 됐는데 5곳이 늘어서 31곳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전 요리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돈 받고 뽑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은 미쉐린에서는 단칼에 이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지도를 보게 되면 강남구청역 쪽으로 이 기준에 이쪽이 굉장히 많고요. 신사역 근처 여기 한 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또 중구나 이쪽, 이쪽 방향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강남구청역 쪽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스타는 가온 라이언, 이건 작년에도 3스타였었죠. 여기서도 이제 이 음식점들이 말들이 많았었던 거죠. 이제 돈 받고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튼 제가 쭉 봤거든요. 31개를요. 역시나 이제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식당에요. 저도 나름 맛집을 좋아하지만 역시나 이제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데는 감히 갈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맛집 좋아하고 미식가이신 분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뭐 이제 약간 이제 관종이죠. 뭐 약간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올리는 경우 뭐 음식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가보는 목표를 갖는 것도 좀 재미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요 기사가 나왔길래 한번 같이 실어봤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비도 내리고 엄청 추워졌는데요. 자, 이제 겨울을 완벽하게 준비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준비 잘 하시고 건강한 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